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송나라 건건 조광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주로 세운 자가 곽입니다. 그 양아들 희영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회에서 장군으로 크게 활약한 사람이 조광준입니다. 세종 사후 추대 행위식으로 공제 자리를 찬탈하고 황제에 올랐습니다. 남은 군무들을 토벌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공신들의 군사지휘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확탈하는 등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황제인 태종이 계승하여 송후의 주된 국가 정책이 되었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송대문화 경제 기술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송이 뛰어난 황제이자 성공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광년이 세상을 떠날 때 돌에 유언을 새겼고 새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반드시 이를 보고 지키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돌에 새겨진 남긴 유언이라 하여 석각유언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는 송황씨를 최고의 극비했던 까닭에 총일반 신하라도 해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석각유언은 금나라로서도 개봉을 점장 후에야 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모를 죄를 지었다 해도 옥중에서 자살하게 하여라. 제작거리에서 공개청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에게 연좌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사대가 상수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며 사선 중에도 이를 어기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 소설가 대만의 진순신은 18사락에서 석각유언을 비롯한 송태적의 통치 방식을 높게 평가하였다. 중국 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왜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조광년이 보호를 받던 시치들은 예산 전투 참여에 공을 세웠다. 조광년은 무게 또한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특히 창술과 봉술에 능했으며 전쟁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봉을 휘둘렀는데 전투 중에 봉이 부러져 쇠살로 연결했다고 한다. 그 위력이 대단하여 평군이 시초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군술에 뛰어나서 태조 군법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무림에서 높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다른 이었다. 평군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꼭 튀어나온다. 다만 실제로는 조광년이 아니라 서영적의 무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송태조 30세 장권, 즉 장권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축국도 잘하고 봉술 권법도 마스터한 거 보니 그야말로 무업지에 나올 법한 무술의 고수이다. 선명지명됐었다. 속자치통감 7권에 따르면 송나라의 수도 또 낙양과 장안 개봉 중에서 택일 하라고 했을 때 조정 대신들은 모두 흠자리였지만 당말 이래로 세태해진 낙양이나 장안 대신 조언이 필른 5대 1회로 돕 개봉에 정도할 것을 제지하였다. 송태전의 처음에는 낙양 나중에는 장안을 선택해 전나라 한나라처럼 험한 지형의 의전에 영번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송태정 조광희가 조언을 통해 물자가 풍부한 개봉을 추천해 마지못해 이를 따르었다고 한다. 동생의 말을 진실을 혼롱하지만 100년도 안 돼 천하 사람들이 힘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개봉은 수비할 만한 곳이 없는 평야다. 훗날 후손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 이해는 현실이 됐다고 한다. 배주석병권이 일하에서 공신들에게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인격도 원만했으나 공신들에 대한 비판은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내덕량이라는 신하가 공신초보를 비판하였다. 하가 치민 조광년은
조바가 내 공신인 것을 모르느냐 하며 덮기를 집어다가 자루로 내등량의 입을 후려쳐 이빨이 부러졌다 한다. 그리고 내등량을 지방 관직으로 자천시켜 버렸다. 뒷날 조선의 세조는 경영자리에서 이 일을 기록하는 기사를 강독하게 하였다. 시독강 홍홍에게 이 일화 어떤 것 같냐고 말을 던졌다. 홍홍은 죄가 있으면 마땅히 관련 부서에서 체할 일입니다. 성태조처럼 신하의 일을 부러뜨리면 잘못입니다라고 성격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작 세조는 무슨 소리냐, 조광년 그 양반 제20년간 과감히 결단한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송태조가 호원에서 활을 쏘며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권리가 들어와서 상소문을 올리겠다고 했다. 송태조가 오니까 별걸 중요하지 않는 내용 같아서 이게 뭐라고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상소문을 드림이냐고 말을 하였다. 신하는 꾸짖었다. 그 신하는 지지 않고 죄송하지만 폐하께서는 한가롭게 노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와 하가 치민 송태조는 다시금 그 도끼로 신하를 쳐서 신하의 일을 2개나 부러뜨렸다. 입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태연히 상소문을 놓고 자기 일을 줍는 신하를 보고 너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담아두는 거냐고 화를 냈다. 신하는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나가서 사관에게 보이라고 그럽니다. 예, 말하였다. 그러자 송태조가 마음이 뜨끔했던지 그 자리에서 송태조는 신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치료비까지 줘서 후일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상소문을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태조 조광년의 지시는 고려 광종의 지시와 겹친다고 합니다. 이상 송태조가 어떻게 해서 시영 즉 세종의 죽자 양의를 받아가지고 송나라 건국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송태조는 역대 황제들 중에서 문무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이상 송건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